안녕하십니까.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건교육 문제풀이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수업 중에 요점 정리 중에서 개별교육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집단교육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집단교육의 대표적인 것은 강의가 있죠. 그래서 강의를 보면은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 토의는 집단 토의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되고, 그리고 이것은 사회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효과가 좌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를 통해서 민주적 회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효과가 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양보와 협력의 사회성 배양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전달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학습 의욕을 높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여기는 모두 다가 강연자나 청중 모두가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의견을 각자 준비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하고 거기고 사회자가 청중을 통해서 공개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심포지엄. 그리고 패널 토의 같은 경우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전문가 4명이나 한 7명 정도의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토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결론을 얻는 방법이 패널 토의고, 분단 토의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 이것을 다 의견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분단으로 나누어서 토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것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종합하는 방법이 분단 토의이고요.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 그거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흐름을 통해서 모든 아이디어들을 주제에 맞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로 들어서 10명에서 12명 정도 청소년이 혼전 임신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 이걸 갖다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토의라든지 연구, 선정된 문제를 가지고 집회 형태로 모두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을 중점을 두는 유도 토의이고요. 그리고 시범교육,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교육 내용을 실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범교육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상대로 칫솔질이라든지 손 씻기 또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복막투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범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극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의 역을 해봄으로써 그 사람들의 노인 입장이라는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역할극이고, 견학은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교육 같은 것은 보건소라든지 보건관리, 보건이나 보건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전시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벽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네. 그리고 매체를 중심으로 한 보건교육에서 보면 선정 기준도 있는데, 이것이 매체를 선정할 때 이게 보건교육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대상자의 발달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교육자의 활동 가능성과 용이성 같은 것들을 다 생각해서 매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성이라는 것은 대중을 단시간 내에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는 TV라든지 라디오,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 TV라는 라디오 같은 것이 가장 좋을 때는 급성 감염 발생 시 가장 효과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급성 감염이 발달했을 때 효과적인 보건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장점을 보시면,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매체의 장단점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일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TV나 이런 라디오 같은 경우는 값이 비싸겠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개인의 상태가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체의 종류로 보면 실물도 있고 모형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투시 환등기 그리고 라디오와 신문 방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TV 같은 것들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간호조무사 보건교육할 때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범을 교육한다든지 이럴 때 간호사를 도와서 같이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설비라든지 기구 같은 재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들의 태도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교육 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이어서 보건교육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교육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보건교육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보건교육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목적이 일단은 두 번째 문제에 나오는데 목적이 대상자들한테 행동 스스로 건강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건교육할 때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시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다. 요구 사정,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의 수어 선정하는 것이나 교육 방법 선정, 교육의 난이도 선정, 교육자의 자질 확인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먼저 대상자에 대한 요구 사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걸 보건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 변화, 지식을 갖고 태도,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보건교육 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적합한 보건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가지는 자기 발전에 참여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지역사회의 보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건강 문제를 확인한다. 두 번째 건강 문제를 치료. 세 번째 건강 문제 진단. 네 번째는 건강 문제 수용. 다섯 번째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한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 보건교육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보건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 전에 예방이 우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건강 문제의 인식과 실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은 당뇨 환자의 인슐린 자가주사법을 모형을 시범을 보인 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시범을 보이고 나서 가장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은 대상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찰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관찰법이고 그래서 인슐린 주사법이라든지 자가주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신부들에게 신생아 목욕 후에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찰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보건교육 학습 내용을 조직원이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래된 이론과 기술로 구성한다.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으로 구성하고 모르는 것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것에서 직접적인 것으로 우리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진행 방향도 대상자들의 최신의 것부터 해서 오래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운 것부터 해서 어려운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가 대상자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는 것이 나왔네 뭐 이러면서 더 우리가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활동 전에
대상자들의 학습의 결함이라든지 실패의 근본 원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형성평가라는 것은 과정 중에 보건교육 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라든지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학습자들의 수업 능력이라는 태도, 방법들을 학습 방법을 확인함으로써 학습 곤란을 교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 행동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자의 학습 지도 방법과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게 형성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교육 과정 중에 그 다음 진단평가는 보건교육 전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괄평가라는 것은 학습 과제나 교육 내용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대상자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거,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총괄평가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실시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진단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진단평가가 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보건사회 간호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올바른 것은 제가 환자의 방문 간호를 한다. 두 번째,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가족 단위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주로 한다. 의료비 지불하지 못하는 자에게 봉사를 한다. 라고 했는데 지역사회 보건간호 사업 목적은 아까 우리가 스스로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 유지 증진, 행동과 태도 변화, 그리고 질병 유발인자의 제거 및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족 단위로 개인에서 지역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족 단위에서 건강 능력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사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입니다. 7번 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흡연 학생에게 금연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너무 쉽네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학생들의 금연 교육 실천이죠. 그래서 금연을 실천한다. 금연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흡연의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흡연을 통해서 건강과 관련성을 설명한다. 2, 3, 4, 5를 통해서 이제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8번 보건교육 중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 아까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 처음에 우리가 보건교육 실시하기 전에 하는 것이 교육 전에 하는 것이 진단평가고 그 다음에 과정 중에 하는 것이 이제 이해 정도 파악하는 것이 형성평가이고 그 다음에 교육 후에 하는 것이 총괄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학습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기준에 대상자들이 학습자들이 그 교육에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거고요. 절대평가하는 것은 교육을 실시하고 목표에 도달했는지 우리가 이런 국가고시 같은 거 있잖아요. 60점 꽈락이 60점 이상이다 라는 것을 이런 것들이 절대평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통과하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이런 것들이 절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건교육 중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 과정 중이니까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는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병을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빨리 알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 텔레비전, 게시판, 신문, 벽보, 전단 등재 이거는 대중매체죠. 대중매체 중에서 텔레비전, TV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요. 10번 지역사회 노인에게 치료제를 교육 후에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시범을 보인 후에 가장 좋은 것은 관찰법입니다. 아까 인슐린 나왔었죠. 인슐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복막투석 하고 나서 교육하고 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초등학생들 칫솔질이나 아니면 손 씻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관찰법으로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네. 우리 11번 보시겠습니다. 변비 예방 교육 전에
배변 습관의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육 전이네요. 우리 또 나왔네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형성평가. 전이니까 교육 전이니까 진단평가. 그리고 교육 중은 형성평가. 그 다음에 교육 후에는 총괄평가. 네, 그래서 진단평가. 1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보건교육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직접 관찰, 사물 관찰 능력을 배양, 실생활 적용이 쉽다. 다양한 경험 습득과 적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집단 토의, 패널 토의, 현장 학습, 심포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현장 학습이 되고요. 우리 아까 했었죠. 집단 토의 같은 경우는 사회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효과가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든 20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고요. 패널 토의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4명에서 7명 에 따라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청중은 전문 지식이 없는 청중들은 질의응답을 하면서 결론을 얻는 방법입니다. 심포지움은 모두 다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장 학습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지금 풀어봤는데 13번 보시면 보건교육 시 내용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간접적인 것에서 직접적인, 익숙치 않은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 아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부터도 어려운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 익숙한 것에서 익숙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겠죠. 14번 보시겠습니다. 보건교육 내용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요소는이라고 했네요. 교육 날짜, 교육자의 수, 그리고 교육자의 연령, 교육 장소와 시설, 피교육자의 흥미와 관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대상자의 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육에서 도달할 학습 목표와 난이도가 또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교육 정도 그리고 보건교육 실시나 장소라든지 시설이 중요한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교육자의 흥미와 관심이죠. 흥미와 관심 얼마 정도 대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보건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은 이거죠. 그 다음에 15번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입 단계가 있고 전개가 있고 종결이 있습니다. 도입이라는 것은 이제 분위기를 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대상자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계.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보건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폐암 사진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폐암 사진을 프로젝터 같은 데에 띄워놓고 그리고 학습 동기를 높여주고 대상자들의 본격적인 교육을 받은 전개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입 단계고요. 전개라는 것은 교육의 중심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론을 말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고요. 그 다음 종결은 교육관 주요 개념들을 요약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이해를 했는지 질문을 통해서 점검하는 단계가 종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이라고 했으니까 전개겠죠. 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또 나오는데 보건교육 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는 이게 도입 단계이다. 네. 그리고 우리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12번에서 했던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죠. 예, 여기 우리 11번에서 했었네요. 그죠? 다음과 같은 평가 유형은 초등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후에 평가 기준 점수인 80점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모두 발급하였다. 절대평가, 진단평가, 구조평가, 상대평가, 효율성 평가라고 했는데 우리 진단평가라는 것은 교육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학습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판정하는 평가 방법이고 절대 평가원이라는 것은 교육을 실시하고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하는 거고 떨어지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정해놓은 거 80점 이상이면 모두 수료증을 발견했다. 절대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문제의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어떤 과목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요점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찾아서 그 단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